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활용분과에서 연구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대상 미활용 특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보시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전체를 연구한 건 아니고 아래 소 제목처럼 라이센스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해외 L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활용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탄소 중립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발효 이후에 14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이로 인해서 녹색 기술 혁신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U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고 1조 유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도록 정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일본은 2조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투입해서 차세대 태양전지, 풍력 발전, 수소 등의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도 탄소 중립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파트너에게 흔히 아리백이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CBM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관련된 글로벌 특허 동향을 보면 2016년부터 23년까지 약 127.6만 건의 전 세계 특허가 출원됐고 2023년은 전년 대비 13% 급증한 19.3만 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특허 출원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약 4.7%인데 전년 대비 13% 증가한 건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탄소 중립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주요 국가를 보면 중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한국, 독일 등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5.7%를 차지할 정도로 5개 국가들이 특허 출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정책 동향 관점에서 살펴보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 등 필요한 탄소 감축 수단을 뒷받침한 핵심이 녹색 기술이고요. 하지만 이 녹색 기술 같은 경우는 국제 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배출 감축 50%는 아직 실증 단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관련 녹색 기술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많은 R&D 비용이 필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870조 원을 투자하고 EU 같은 경우는 1320조, 일본은 178조의 R&D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기술의 조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주요국들은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녹색 기술 특허 분류 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 및 지식재산 동향을 보면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상향을 했고요. K 텍소노미를 도입해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녹색 기술 분류 기술 체계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지재처는 기술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특허 분류 체계 구축 및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을 국정 과제에 반영했으며 NDC 상향 조정도 2018년 대비 53%에서 60%까지 감축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녹색 기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선진국 대비 조금 있는 수준입니다.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65에서 82% 수준이고 기술 격차는 약 2에서 3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대부분 녹색 기술 특허의 70% 이상이 3개에서 4개의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특정 대기업의 집중도가 뚜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약간 기술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특허 양도 및 라이센싱이라든지 기술 혁신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녹색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특허가 편중되어 있다든지 기술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기술 접근에 제한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LOR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런 기술 확산이라든지 활용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LOR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OR 제도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에 대해 제3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대가로 연차료를 이제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거는 이제 영국인데요. 1977년도 특허법에 근거해서 LOR 제도를 도입했고요. LOR 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이 특허청에 납부하는 연차료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실시료가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시료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전반으로 신속한 기술 확산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OR 제도 운영 메커니즘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권자가 등록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된 지식재산 관청은 특허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LOR 등록하고 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라이센스 요청이 있으면 협상해서 라이센싱을 하게 되게 됩니다. LOR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와 페이턴트의 중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을 기반으로 해서 배타성이 없는 제도이고, 특허 같은 경우는 배타성은 있으며 이제 보상이 가능할 때 라이센스를 주게 됩니다. LOR 같은 경우는 이제 배타성은 없으나 보상이 있을 경우 라이센스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요국은 LOR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보시면 가장 활발하게 이제 LOR 제도를 쓰고 있는 영국의 같은 경우는 1977년 특허법을 근거해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청에 LOR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누구에게나 허락할 수 있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되고요. 혜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자의 연차 등록료 50%를 이제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보면 실시료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특허청의 이제 심사관이 적정 실시료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실제 이 중재하는 비율을 보면 약 85%가 6개월 이내에 해결될 정도로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LOR 제도 성과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 약 9,000건의 특허가 LOR로 등록이 됐고, 매년 1,000건 정도의 신규 특허가 LOR로 등록되고 있으며, 이 중에 활용되는 비율은 15에서 20%로 일반 특허 대비 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OR 특허 등록된 출원인을 보면 대부분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많은 게 IBM, 도요타, 그다음에 PSA 그룹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편중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독일의 LOR 제도의 운영 사례입니다. 독일 특허법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LOR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실시 허가 준비 선언을 제출하면 누구든지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LOR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실시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LOR 제도에 대한 특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선언된 LOR 특허는 약 92년부터 보면 84,000건 정도 되고요. 연간 한 4,000에서 7,000건 정도의 특허가 신규로 LOR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독일 또한 상위 4개 기업이 전체 LOR 특허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활용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중국, 일본의 LOR 제도 동향인데요. 중국은 2021년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개방 허가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고, 특허권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실시 허가 의사를 표명하고 허가 조건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이를 공고하고 라이센스 체결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조금 이제 다른 국가 차별성 있는 건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로 적용을 해서 LOR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LOR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진 않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제 산업계로 이전하기 위해서 LOR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서 일본 실종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의 영연방 영향을 받은 싱가포르라든지 인도 이런 국가들도 이제 LOR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LOR 제도를 폐지하게 됐는데, 폐지한 이유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연차료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프랑스는 더 이상 LOR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LOR 제도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LOR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일단 대부분의 특허들이 대기업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또는 대학 공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실시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권자, 특허권자가 실시료가 합의가 안 되면 LOR이라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료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LOR 특허에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센티브 설계의 핵심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LOR
LOR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국내 특허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본 방향 설정과 녹색 기술 혁신과 확산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LOR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녹색 기술 중심 적용 측면인데요.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녹색 기술 혁신과 확산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LOR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초기에는 많은 기술을 다 LOR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녹색 기술 분야의 특허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 편중 극복 측면인데요. 우리나라 녹색 기술 특허의 대부분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데,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학 공공연이 LOR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존 특허 생태계와의 연계성 확보 측면인데요. 국내 특허 생태계 및 기존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존 제도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존 특허법은 이제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강조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OR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독점권을 제한하고 제3자의 실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첫 번째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 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특허권의 실시 허락 의사 등록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 허락 의사 등록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실시료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특허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기술 분야는 선정하는 방법은 녹색 기술 특허에 대한 이제 활용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색 기술 특허 분류 코드를 활용하게 되면 대상 기술을 선정할 수 있고, 대신 우선 심사 대상 기술 분야로 한정해서 전체 기술 대상으로 LOR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우선 심사 대상 기술 분야로 한정해서 이런 제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해 보고 그 다음에 타 기술 분야까지 확정하는 범위로 해서 기술 분야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암모니아, 첨단 모빌리티, 그다음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LOR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LOR 제도에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등적 인센티브 설계 방안이 필요한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연차 등록료를 이미 감면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LOR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허 유지를 50%로 감면하는 인센티브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30%를 연차 등록료로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감면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특허청의 지식재산 포인트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지재처에 납부한 감납료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이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이제 대학공공연 같은 경우는 기존 연차 등록료가 이제 50% 이미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활용해서 중견기업보다는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이런 차등적인 인센티브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특허권자 입장에서 인센티브인 거고, 다음 이제 실시권자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OR 특허를 이제 실시권자가 실시를 받더라도 해당 거를 가지고 바로 사업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로는 이제 재정 지원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실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라든지 아니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R&D 자금, 또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실시료 일정의 비율을 지정 포인트로 환급해서 후속 특허의 출원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이제 재정 지원의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LOR 특허 실시 대상에 대해서 IP R&D라는 이제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대학 공공연과 이제 공동 R&D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률이나 협상 지역에는 이제 LOR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 그다음에 표준 라이선스 계약 템플릿 제공, 이런 실시권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LOR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LOR 등록 절차 같은 경우는 특허권자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통해서 간소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특허권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요. 그럼 이제 특허권자는 이제 LOR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식재산처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LOR 특허를 등록을 허가하게 됩니다. 등록을 허가하게 되면 특허 원부에 LOR 특허라고 이제 공시가 되고요. 특허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 예정자가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LOR 등록 절차를 운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시권 설정 협상 및 계약 부분은 이제 실시 임명자가 이제 특허권자에게 직접 실시권을 청구하는 절차와, 특허권자는 LOR 등록에 대해서 실시료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처의 심사관 통해서 중재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대로 LOR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제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녹색 기술 확산의 가속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기술 접근성 향상, 세 번째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여라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 기술
기술 확산 가속화는 특허 패러다임을 이제 독점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기술 확산 가속화가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기술 접근성 향상 관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제 상생협력 모델 정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접근 장벽을 감소하고 기타 주체의 기술 혁신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여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 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LOR 제도는 이제 탄소 중립 녹색 기술 분야 대상으로만 한정을 했는데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타 기술 분야 확대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과제를 만들어서 LOR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